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백 캐리 2기 오프닝을 맡은 엠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게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분 벌써 나쁘신가요?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 T다. 아니면 MBTI에서 나 F다. 손을 들어.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이랑 난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잘 되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우쭈쭈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 다 잘 됩니다. 뭐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기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래서 저는 그거를 T로 좀 얘기하려고 해요.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욕먹으니까.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30분 동안만큼은 그냥 현실을 냉혹하게 보자 라는 생각으로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부자 부러워하세요? 네. 저 부러워하세요? 네. 저 정도는 사실 부자도 아니지만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이제 뭐 좋은 차를 탄다 뭐 아니면 뭐 좋은 집에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 제가 잠깐 멈칫했어요. 인스타에서.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고 GPT에서 이게 진짜 이 정도가 맞나? 얼마 만에 오른다고요? 이 금액이? 하루에 146만 원씩 계속 올랐다고. 하루에 그냥 146만 원을 써도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랑 똑같다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당한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와 진짜 좋겠다 저기 갖고 있던 사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 때 저기를 가진 사람들은 뭘 잃었을까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공개했으니까 좋은 차를 타고 지금은 안 타지만 강의를 하고 뭐 이러면 사람들은 이 차를 탄 모습, 이런 집에 산 모습, 이런 강의하는 모습에 포인트를 맞춰요. 그 결과에만. 그래서 영구님은 처음부터 강의 되게 잘하셨죠. 막 타고나셨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어떤 인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 첫 번째 이유는 결과만 쫓으니까 입니다. 그 인내에 대해서 따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도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까지. 최근에 롤 8강전이거든요. 8강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5판 3선제예요. 게다가 평소에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롤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4개 다 맞추면 제가 1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 정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4경기 다 이거 스코어까지 1%? 보면 배당은 한 13배 정도 돼요. 4개 다 맞추면 13배 정도. 그리고 왠지 이렇게 보면요 젠지가 하나보다 잘하니까 3대0, 3대1 정도는 될 거고 KT가 요즘에 완전 전승으로 올라왔으니까 3대0 찍고 테스트가 G2보다 훨씬 잘하니까 3대1 찍고 T1이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우승 많이 했으니까 AL보다 나니까 3대2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결과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과만 보면. 근데 이 확률은 0.077%입니다. 이 스코어까지 다 맞출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과를 보고 내가 결과만 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오만이자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다 보면 엄청 쉽지 않은 인내와 어떤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 1억 버는 사람이랑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월 1억을 벌 만한 선택과 인내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카페 외부로 벌었대. 외부 따라하면 되나 보다.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 그럼 외부로 다 벌었어야지. 그걸 아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코어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 포장만 관심 있어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둑을 뒀으니까 바둑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에는 수만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경우의 수로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그거를 바꾸려면 꽤 큰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저 레이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포토샵 보면 레이어 이렇게 쌓는 거 아시죠?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여러분들은 10,000개 이상의 어떤 같은 행동에 레이어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션 하다 보면 월백 캐리에서도 미션을 늦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 늦게 한 게 아니라 10,000번 이상을 늦게 해서 늦게 하는 거라고. 이만큼 쌓였던 레이어를 무시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리셋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체가 그런 것들 이때까지 쌓여진 어떤 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뭐 실수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리셋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거를 할 때 패턴까지 교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 이런 말을 누가
본인이 뱉었거나 누가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은 망한 인생 확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틀림없는 나사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인생의 나사소리는 이런 말을 했냐 아니면 안 했냐입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인생은 애초에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본인 입에서 뱉었다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엄마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어. 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못했어. 뭐 내 아내 때문에 못했어. 남편 때문에 못했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건 온전히 나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 탓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인생인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거를 못 고치면 그냥 뭘 하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불행하고 어차피 최악의 인생입니다. 어차피 잘 돼도 남 때문에 잘 된 건데 본인이 주인공이 아닌 건데 이런 소리조차 모르고 있으면 성장이나 성취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뱉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씹어 먹어야 돼요. 이런 거를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도 여러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의존적인 행복밖에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 나는 아빠가 이러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지. 이런 거. 남의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말을 많이 했었다고.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말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에서는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나사소리들이 누군가를 꿰뚫게 되게 좋은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 말 뭔 것 같아요? 꿰뚫어보면. 쥐가 쓰레기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면 주변이 다 싫은 거야. 순사기꾼들이야. 이거는 본인이 너무 연약해서 이때까지 상처받은 게 드러난 거거든요. 본인의 판단력과 안목과 식견이 구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피해망상이거든요. 세상이 이상해. 이거는 정신병원 가야 돼. 세상이 혼탁하고 그들의 이득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걸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게 저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백 캐리에서는 레이어 리셋과 패턴 교정이 가장 주되게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돈 버는 거는 알려주지. 안 된다니까? 저 10년을 알려주는데 안 한다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게 아니라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다수니까 제가 여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진짜 본인이 너무 세가지고 안 합니다. 진짜.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레이어를 부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증명한 사람이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진에 이렇게 옛날 사진 써도 돼요? 최근 사진을 써야지. 여러분들 월백 캐리의 이제 수장인 캐리아님이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막 졸업반을 넘기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월백 캐리의 첫 번째 수강생은 캐리아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캐리아님이 아니라 허광 매니저님이었죠. 허광님이라고 했는데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빡치게 했어요, 저를. 조금 뭐 본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루에 5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제가 쓴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강퇴를 하기로 하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회피하는 게 이게 그 캐리아님의 피살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됐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여기 쏟았어. 그러면 내가 쏟았습니다.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캐리아님은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제가 급하게 이거 하느라 어머님이 이거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무조건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본인이 도망갈 거를 먼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바로 핑계를 대지? 이 생각에 몇 번 봤는데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리아님 우리가 뭐 그때 이제 몇백만 원 손해본 적도 있었어요. 캐리아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캐리아님이 1억을 손해보든 2억을 손해보든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그냥 회피하지 말고 한번 마주해봐라. 한번 마주하자. 그것만 바뀌어도 우리 엄청 멋있어질 것 같다. 캐리아님 이거 어느 정도 기간에 교정이 됐죠? 초반에 교정된 건 한 3개월, 6개월 정도에서 바꾸려는 시도를 했었고 1년 정도 되니까 아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예 회피를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거 했습니다. 제가 그거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 바뀌는데도 쉽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 이후에는 아예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리아님이 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런 부분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바꿔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싸움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억울한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예시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최근에 거래한 것들.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이사하다가.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내가 돈 나도 바보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현금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입주 청소. 근데 전화해서 입주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추가 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진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요금 없다고 해서 여기 한 건데 그랬더니 분진 청소 안 하면 이거 더러울 텐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냥 가세요. 문 닫고. 그랬더니 1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더 하셔야 된다면서 그럼 저는 이거 안 할래요.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가 그럼 위에 얘기해봐서 이거는 더 무료로 해드릴 수 있게 막, 그런 거 너무 싫잖아요. 짜증나게.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줄눈, 그리고 커튼. 아마 저 다 손해봤을 거예요. 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이거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밑에 와서 번호를 이렇게 취집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을 광명에 팔기 위해서 창문 청소했거든요. 창문 청소 20만 원 하더라고요. 한 거실만 해도. 그런 것들. 집 팔 때 제가 한 3배 정도로 팔았어요. 상금액에. 집 살 때도 이 금액을 나중에 얼마에 팔게 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내가 이겼나 졌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한 모든 거래. 근데 대부분은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못 쌓은 사람들은 계속 졌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래만 해오는 거죠. 굳이 팁을 알려드리자면 크게는 이기고 작게는 져도 상관없어요. 모든 거래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거래를 신경 못 쓰고 이런 거래에 신경 썼다면 손해잖아요. 이거 5만 원 아끼고 이거 한 1억 손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크게 이득 보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되게 작은 거에 막 100원 깎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다 손해본다는 거죠. 특히나 직장 다니는 분들은 본인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최소치를 받고 있겠죠. 그거 엄청난 손해인데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피 본능이 엄청 큽니다. 아까 이제 캐리아님 얘기했는데 회피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회피하려는 그 심리만 고쳐보려고 하면 성장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속도의 문제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까? 자격증 뭐 30개, 자격증 왕 이런 거. 이거만큼 비효율적인 게 있어요? 바보입니까? 그럼 왜 취미로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의 에너지를 결과가 없는 것 쪽으로 쓰고 있냐고. 계속 회피.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나 이번에 이거 해야지 이게 좋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유랑해요. 왜냐면 깊이 있게 들어갔다가 다 쏟았다가 안 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거든요. 무섭거든요.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택할 때, 탐색을 할 때는 엄청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M스타트업이 오고 월베캐리를 선택하는 것도 엄청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질러보자 이게 아니라 다 비교해보고 다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거밖에 없고 내 주변에 잘 됐다고 해도 나랑 성향 비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정한 다음에는 딴 데 안 보고 앞에만 보고 무대포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정을 무대포처럼 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막 고민을 해요. 이거 맞나 말. 반대로 해, 반대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결혼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막 무대포로 해야 됩니까? 엄청 심사숙고하고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만 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지 결혼은? 무대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매일매일이 고민이죠. 이건 잘못된 결혼 같다. 반대. 뭐가 관여도 우선순위가 안 맞지? 공감되셔서요?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안 맞으면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무대뽀로 해서 운 좋게 잘 만날 수도 있죠. 엄청 행복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배우자가 결정되는 건데 아니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탐색할 때 최대한 더 그리고 결정되면 그대로 이런 패턴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도해 본 다음에는 보수적으로 점검하고 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예전에 필사적으로 한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니까 뭐가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줄지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계속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하고 알바도 하고 뭐도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나한테 가장 내 성격에도 내 인생에도 맞겠다 싶으니까 다른 경우에서는 아예 안 보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너 돈 이 정도만 넣고 너가 이제 마케팅 하면 되니까 저는 아예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 있으니까 물론 그런 거에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깊이 있게 그냥 들어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굳건히 지키는 패턴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게 더 옳긴 하지만 지금 시대의 이커머스만큼 효율적인 건 없어요. 저도 많이 해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이커머스가 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해보고 나서 다른 거를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못 쌓은 이유는 저항의지 때문이에요. 저항의지가 없고 여러분들 순응했기 때문에.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요.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흑인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이분은 노예가 아닌데 어디 지나가다가 노예들 끌려가는데 이분이 지나가다 같이 끌려간 거야. 그 노예처럼 12년을 살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어디 갈 때마다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난 누구 막 옆집 하면 막 소리 질러. 나 누구한테 연락 좀 해줘요. 막 이렇게. 난 노예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결국 그렇게 본인이 계속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수소문이 닿아서 10년 뒤에 누구씨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이분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저항의지가 없이 그냥
내가 언제부터 노예였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면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그냥 뭐 여기 가산역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하루 서 있으면 30만 원 드릴게요. 대신 오후 12시부터 퇴근할 6시까지 6시간 서 있으면 30만 원 드릴게요. 대신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서 있을 거죠, 여러분들? 안 서 있을 거예요? 서 있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6시간 정도면 3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바로 계산 들어가죠. 월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업무들이나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월급을 받으셨다면 그게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그냥 부려서 그냥 한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황의식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싫어, 나 그건 싫어, 안 할 거야.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저항의지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돈이 필요하니까, 한 달에 300을 받아야 되니까, 200을 받아야 되니까 뭘 시키든 그냥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저항의지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나. 계속 수능하다 보면 그냥 수능이 몸에 배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저항의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엠타톱도 억지로 하려는 사람들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월백혈이든 본강이든. 우리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회사 다니던 그런 관성으로 엠타탑을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본인한테 얘기하고, 그래 나 이번에는 창피하고 그런 것도 없이 끝까지 한번 다 해보고, 뭐 아는 사람들 다 연락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다 부딪혀보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받아들이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잠재력을 끝까지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후기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엠타에서 머리가 길면, 남자분들 얘기해요. 여자분들 말고. 엠타에서 머리가 길면 둘 중 하나래요. 뭔 것 같아요? 돈을 되게 잘 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라는 거죠. 엠타탑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아는 사람들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그 이후부터는 시켜도 그런 불임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길 바라요. 아예 그냥 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진짜 벗어나겠다 생각이 들면 저항을 막 발버둥 치는 거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뭘 하든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럼 수능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애매하게 그 중간에 있으면 가장 불행한 거죠. 5번째로 효율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돈을 버셨나요? 효율적으로 벌어본 적 있는 분? 이때 되게 꿀이었다 이런 거 없으세요? 제가 이제 아까 캐리어님한테는 얘기했는데 월백 캐리 오프닝이 난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한 것도 있긴 한데 뭔가 자신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여기 다 NPC라니까. 본인 빼고 다 NPC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잠깐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위에 여러분들이 꽂아놓은 NPC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효율적으로 번 게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네. 틱톡 영상 하나로 300개. 300개요? 300억? 아니 300. 깜짝 놀랐네. 우리가 억을 개로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쪽에 손 드신 분. 직원한테 다 바뀌어서 한 달에 8천만 원 벌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시키지도 않았어? 그냥 원래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만. 와, 근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됐나 봐요? 그게 제가 완전 다 놔버리니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엄청 기분 좋다. 8천이면. 너무 잘하셨네요. 저런 효율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모두한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회사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수익이나 그런 거에는 확정 수익이 있고 기대 수익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버는 게 확정 수익인지 기대 수익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가운데 빨간색이 확정 수익입니다. 나의 지금 확정 수익은 이 정도가 돼. 그리고 내 기대 수익의 범위는, 기대 수익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걸 무리함으로써 더 적게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확정 수익과 기대 수익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한 달에 나 이 정도는 확정적으로 무조건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8천. 네,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는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없애도 한 개 정도는 벌 수 있겠다는 확정 수익에 대한 구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럼 기대 수익은? 그 개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엠타탑에서 막 한 달에 뭐 5천 번다 이러면 막 으쓱댈 수 있거든요. 근데 0.5개 번다 그러면 그렇게 과시를 못해요. 적어도 누구한테 자랑하려면 한 개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기죽지 않으려고 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 수익을 이제 넘어가면서, 건설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10개 정도, 10억 정도를 벌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좀 잃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개를 꾸준히 버는 게 난 거냐? 이 기대 수익과 이 손실과 같이 묶어서 도전을 하는 게 난 거냐? 여러분들의 확정 수익은 지금 얼마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이거나 내가 시급 이 정도는 이거 받을 수 있지 않을까가 확정 수익일 거예요. 맞나요? 그거에 만족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기대 수익을 시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확정 수익 자체가 만족스러우면 무리수를 안 해도 된다. 기대 수익 자체를 많이 안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 거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에서 월 250 버는 거랑 내가 스스로 다 해서 월 250 버는 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확정 수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확정 수익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거기서 뭐라든 250은 나오니까. 물론 나중에 정체 당하겠지만 사람은 눈 앞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물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월 250을 받으려면 쉽나요, 그거?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 안 해보신 분 있어요? 한 번도? 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집이 부자였나?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찍은 거거든요, 오면서.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어요, 늦을까봐. 근데 가산역에서 내려서, 가산역 퇴근 시간 때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올라가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그 내가 뭐야 이래서 웃겨서 이거 찍어서 코치님들 방에 보냈어요. 나 내렸는데 지금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위에서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 전진을 못해. 우리 군사가 다 휩쓸려 내려오니까. 그래서 빨리 좀 가요. 막 화나있더라고 사람들. 그 차 그냥 보내고 이거를 매일 견뎌야 된다고. 출퇴근을 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나 못할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들 우울증이나 그 심리적 병이 되게 많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보신 분들 그 빌런들이 내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직장 상사는 랜덤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저분 말고 저 이분 밑에 있을래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당연히 그 또라이들이랑 같이 일하려고 하니까 뭐 내가 또라이일 수도 있고 아무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고. 그리고 저는 술을 먹는 걸 안 좋아해서 이 미친 짓을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고. 비위 맞추면서.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런 술자리 끌려갔다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을 욕할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리면서 사는구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부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린 여자의 직원이랑 술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 집에 들어가기 싫고요. 어린 여자랑 같이 이렇게 술자리 하고 싶어요. 역겹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호르몬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무조건 회식은 참여해야지 이러고 있다고. 너무 싫어요. 저는 그런 거에 방치되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약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위는 맞춰야 아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도. 그런 것들 저는 잘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직장인으로 250 버는 게 제 기준에서는 더 빡센 것 같아. 와, 저런 일을 하면서 저 정도 보상밖에 못 받나? 이상하다. 우리 아빠 월급이 제가 고등학교 때 250, 300을 받으셨는데 왜 지금도 250, 300이지?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그 치킨집 할 때요. 여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항의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자 화장실에 한 명이 그냥 아예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다 줄 서 있어요, 거를. 그래서 제가 가보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휴지를 이렇게 빼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뭔지 아시나요? 누가 휴지를 훔쳐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계속 이거 다 뺄 때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여자 화장실 2칸인데 이제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와야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볼일 보는 게 아닌 걸 아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확정 수익이 이 사람한테는 제일 높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이 종종 왔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찍은 그 로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휴지 빼고 저기서 빼고 이러면 가방에 꾹꾹 넣어서 그게 본인한테는 제일 높은 확정 수익이에요. 이 확정 수익.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번 것도 지금 비웃으셨지만 휴지를 빼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이 휴지냐 뭐 한 달에 200이냐 300이냐 차이지 비효율적인 거는 똑같으니까. 나는 휴지를 뽑고 있던 건가 아니면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내 자유까지 보장받는 어떤 길로 가고 있던 건지를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라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그냥 야 너 그 정도면 됐지 뭐. 야 너도 열심히 살았잖아. 그냥 다 그렇게 된다. 넘긴다고. 왜냐면 그런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이 확정 수익과 기대 수익을 같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정 수익이 되게 작다면 기대 수익 자체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번 이유는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6번째는 여러분들이 목표 세우는 거는 되게 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본 것 중에 엠스타트업 처음에 목표 쓰라고 하면 1조 쓰신 분 있었고요. 뭐 10년 안에 5천억 모으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수소문해도 몰라. 그분들 어떻게 뭐 살아계신지도 몰라.
그게 여러분들을 좀먹었던 거예요. 무리한 목표가. 그러니까 엠타탑이 너무 막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 나도 저 정도는 해야지가 된 거죠. 아니 우리가 근데 호날두 메시랑 같이 뛴다고 해서 나도 저 정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그 내가 메시처럼 못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이커머스 할 때 내 센스와 내 손가락과 내 어떤 두뇌와 지능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자각을 해야 돼요. 저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강의 전에 무조건 하고 오는 패턴 하나가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들 꿰뚫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의식처럼 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리허설 끝내주네요. 화장실에서 2명을 여기 있는 사람들 2명을 꼬시고자고 제가 이제 한다. 오 그것도 되게 좋은 마인드네요. 2명만 꼬시자. 좋네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건데 맞아요. 찬물 샤워래요. 근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선선하잖아요. 그럼 끝으로 찬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성장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끝으로 다 돌려요. 그래도 미지근하거든. 근데 한겨울에는 그렇게 하면요 입 돌아가요. 너무 추워. 그래서 한겨울에는 한 중간에서 조금 차가운 거? 그 정도로 해도 차가워요.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맞게 물을 조절해야 되는데 무조건 찬물만 하려니까 찬물 샤워를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성장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올해 3,000원 벌어야 돼. 한 달에 5,000원 찍어야 엠타톱이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사람들 다 이만큼씩 성장한 거예요. 그 결과만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가려면 체한다고. 안 돼. 그러다 그냥 나 그냥 그거랑 안 맞아. 이렇게 그냥 거부하는 척을 한다고. 나는 김태희는 내가 싫어. 전재현은 나 별로야. 키 큰 여자 별로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최악이잖아요. 그게. 찬물 샤워처럼 여러분들 성장에 맞게끔 조절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월백 캐리에서는 특히나 더 나한테 맞게 성장해야 돼요. 눈높이만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연애할 때도 눈높이만 높아지면 어때요? 연애 못 하잖아요. 성장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랑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3억씩 벌어. 이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이 이 사람으로 맞춰지니까 친구로. 그럼 난 뭘 해도 성취를 못할 거 아니야. 그거를 부정해야 돼. 얘는 얘가 이때까지 고생한 게 이만큼 있었으니까 나랑 아예 다른 거야. 얘는 그냥 친구지만 나보다 5살 많다고 생각해야 돼. 그런 것들이 될 때 성장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계속 고통만 받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월백캐리의 이 하방, 우리의 저점을 완전히 끌어올리고 싶은데 턱걸이 많이 하시는 분 있으세요? 20개 이상? 20개 이상 하세요? 보기엔 2개도 못할 것 같은데 되게 훌륭하시네요. 저도 한산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주기까지 믿어요, 저. 이건 거짓말할 뿐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졸업한 분들이랑 턱걸이 번개를 하거든요. 그냥 뭐냐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적적해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오늘 턱걸이 하시는데 혼자 하면 또 많이 안 해. 그래서 오늘 하실 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당일날 되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라온님은 이제 한 15개 이상 하시고 저도 한 15개 이상 하거든요. 한지 한 3달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되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한 2개, 3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다음번에 4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영구님 15개 하니까 나도 15개 이게 아니라고. 다음번에 4개, 5개 하면 그거에 맞게 그냥 몸도 성장을 하는 거라. 우리 성장이 그렇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바심이나 그런 옆에서 하는 질투, 경쟁심 이런 게 사실상 내가 되게 밑에 있을 때는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냥 나만 바라보고 어제보다 내가 더 잘 벌고 잘 팔았으면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패배자 인식을 스스로한테 주거든.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턱걸이 하러 와서 1개를 혼자 하시는 거 보고 저 박수 쳤어요. 그 전에 1개도 못 했거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엄청난 성취라고. 그럼 기분 좋아져서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 좀 본강의는 일부러 비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좀 일부러 무시해요. 자극 주려고. 그리고 본강의는 1번부터 100번까지가 수익순이에요. 그러니까 좀 잔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1조처럼 되고 싶다. 2조처럼 이런 말을 하니까. 워럭이 그쪽에 6명 이상 몰려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나갈 때도 뭔가 주눅 들게 되는 거야. 뒷번호 분들은. 왜냐면 명찰을 다 번호를 오징어 게임처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월백 캐리에서는 그럴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그 입장에서만 성장하면 되게 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밑에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까지 올라오셔서 엠타톱을 빛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 7번째 세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말랑말랑한 마음 때문이 마치 무슨 찹쌀떡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말랑말랑해요. 저는 이제 이 3가지로 마인드를 좀 스스로 교정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외의 마인드는 없어요. 그냥 뭔지 아시나요, 이거? 우리가 3글자씩 9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 자랑 확신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롤 영상에서 이거를 보고 울컥했어요. 와, 진짜 똑같구나. 그냥 어느 영역이든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 똑같구나. 자, 마지막 결승전이었습니다. 페이커인데 페이커가 엊그제 우승하면서 6번 우승을 해요. 이게 한 번 우승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6번 우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조명받지 못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김연아 씨보다 위고요.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그 이창호 씨 정도. 바둑에 신처럼 모시거든요. 동상 있고 중국 가면 그 정도 급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 동료가 마지막 판, 그러니까 마지막 한 판만 이미 끝나는 이제 2대2 상황에서 자꾸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진다는 게 그냥 막 이상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미안해 막 이러니까 미안할 거 없는데 심호흡 한번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심호흡해 심호흡. 그래서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 내 동료가 만약에 지금 망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는데 같이 손해보는 거지만 심호흡 한번 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페이커가 했던 말을 다 모아봤어요. 이 경기에서 이 보이스가 좀 노출되는 게 있거든요. 봤더니 동료가 이제 막 싸우다가 실수로 죽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까비, 와 진짜 아깝다 이래요. 아 까비 계속 이래요. 까비. 그리고 자기들이 다 죽었어. 그럼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야 지금 죽어서 괜찮아. 지금 뭐 어차피 뭐 할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NPC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없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 버려. 이건 좀 감동적이야. 나 죽어도 별로 손해 아니야. 나 버려. 빨리 너네 살면 이득이야. 이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거의 초 단위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할 때 이 생각을 초 단위로 할 수 있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괜찮아. 아니야. 계속 뒤로 후회만 하게 되면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게 뭐냐면 되게 진취적인 거. 지금 싸움 진짜 중요해. 계속 그걸 해요. 지금 중요하다. 야 지금 준 건 상관없어. 나 봐줘야 돼. 나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진짜 멋있었어요. 내가 넘겨줄게. 본인이 그냥 다 독박을 쓰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본인 책임으로. 여러분들도 성장을 할 때 그런 마인드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거래처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친구나 뭐 가족이나 그 사람들 다 그냥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로 성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도 본인이 지면 자책을 합니다, 얘는. 근데 이거는 데뷔하기 전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패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긍정적으로 다 쏟은 다음에도 본인이 결과가 안 좋으면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아니면 저 새끼 때문에 못했네.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지. 그게 아마 차이를 자본주의에서 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마음으로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면 월백 캐리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더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내 인생의 바닥이다. 난 정말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이라면 월백 캐리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애매하게 밑에 있는 것보다 성장하려면 바닥 친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고 결핍이 생기거든요. 애매하게 나는 그래도 지금 좀 안 해도 돼. 어차피 나 어차피 가게 하나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옆에 어떤 새끼 오든 나는 다 이기고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마인드인 분들만 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캐리아님이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미 다 겪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여러분들만 안 되는 이유를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장담해요. 왜냐면 인간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비슷해요.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나태하거나 내가 쫄아있거나 다 똑같다고. 요 카톡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보낸 건데 이분이 제가 받은 걸로는 5천까지 순수익을 하신 걸로 0.5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분이 되게 잘할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이분을 믿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 포함해서 캐리아님이나 라온님이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서 만약에 저점을 찍으면 저는 같이 일하자. 내가 한 달에 최소치로 1,000만 원은 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가능성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평일에 왔다라고 한다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아마도 월백캐리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분들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믿었던 사람이 안 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사실 한 달에 0.5개 하는 것도 이분한테는 되게 작아요. 저는 훨씬 더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었어. 저는 계속 믿음만 드렸던 거예요. 너무 잘하실 분인데 라고만. 그래서 뭐 이분이 그렇게 감사히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러분들이 같이 상급지로 넘어오고 같이 좀 자본주의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M군이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혹은 알아봐준 사람들에 대한 제 감사함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캐리아님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캐리아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친구로서 만나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예 패턴이나 거지 근성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전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서 아마 본인이 바뀐 거 모습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프닝인데 조금 무겁게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마주한 이게 전부일지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에서 기억 남는 50분이었기를 바랍니다. 10분 쉬고 캐리아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